설문지를 이용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서베이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농산물을 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익을 직접 지불하는 것, 부족불지효도입니다. 99번입니다. 농산물 공급, 수산물 공급을 변동할 때 공급량의 변동폭보다 가격의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답니다. 공급량보다 가격 변동이 훨씬 크답니다. 관련된 현상. 한번 풀어보세요, 형님. 가격이 훨씬 크다. 그럼 이거 비탄력. 보자. 비탈래니까 자. 가격 신수성이 크다. 이번은 맞네. 그죠? 크다. 킹 법칙은 맞을 것 같아. 니은티 거. 기억을 공급의 가격 달성성이 작다. 맞지? 오케이. 저는 이걸 니은을 찍었거든. 저는 이제 약하니까. 맞는 사람은 이해하십시오. 기억 니은티 것이 답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홍보입니다. 광고와 홍보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광고는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비인적으로 TV 광고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 광고한다. 비인적인 활동이다. 기업 광고는 이미지 형성한다. 카피라이터는 고객이 공감해서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는 비용 지불 없는 비상업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홍보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그냥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막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고와 홍보의 개념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TV 광고 비용 지불해 가지고 하는데 비인적 판매 활동이라는 광고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비상업적 활동입니다. 비용 지불하지 않는 비상업적. 비용도 지불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교수들 그렇게 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 활동은요, 광고 홍보가 아니고 판매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네요. 그래 봐야지. 그러니까 용어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광고와 홍보. 저도 틀렸습니다. 이거 심장에서.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4번. 4번이 답입니다. 홍보 비용 그런 성합 예, 일단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님, 1차 지금 이론서 이것보다도 형님 책 있잖아요. 그거 1차 기출. 우리 책은 형님 내고 있습니다. 우리 책은 형님 책이 안 맞아요. 291페이지 있습니까? 예, 291. 형님 되네. 이거 다 바꿔 있어. 네. 기출 되셨어요. 형님 책이 지금 저 최근 거라서 이거 한 20분 만에 끝나고 우리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형님 책에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형님 책은 291이죠. 290이니까 300 한 그 10몇 페이지 오겠네요. 거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10몇 페이지 차이 나니까. 300, 요거입니다. 304네요. 형님은 304. 네, 304입니다. 우리는 원래 291. 형님, 이거까지는 괜찮잖아. 뒤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보시고. 이거 볼게요. 기존에 있는 이론서입니다. 기출 해설서 291, 304입니다.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10분 만에 그냥 끝낼게요. 수산물 유통구조 6단계, 4단계는 반드시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생산자, 산지 거점, 소비지 분산, 분산 물류, 소비지. 기존의 개통과 비개통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90입니다. 유통가격안정법입니다. 금방 우리가 법령하고 농산물 기출 법령하고 유통법을 지금 보고 온 겁니다.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민능도매시장 4명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개설자는 밑에 1번, 2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연을 말한다. 그 다음에 중앙도매시장이나 시행구칙에 11개가 있더라. 이게 아까 기출이 나왔습니다. 부산 반려동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은 농수산물하고 농산물이 다 있습니다. 강주는 각하동은 농산물만 있고요. 수산물이 없습니다. 인천 강릉시는 인천에도 농산물과 수산물이 없습니다. 대구는 북부에 농수산물 다 있고요. 부산은 국제입니다. 국제수산물. 은궁동은 농산물만 있습니다. 서울은 가락동하고 노량진 수산물하고 다 있습니다.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요. 조항은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승인한다. 그 다음 법률 22조 있잖아. 시설구목 거래액을 고라여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중도면을 두어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항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수부에 정하는 바에 청가로 수산부로에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한다. 아까 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면을 두어 운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도매시장 법인은 또 뒤에 나올 겁니다. 지방도매시장, 시도시장 허가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치단체 지방도매시장은요, 폐쇄와 개설할 때 3개월입니다. 공지합니다. 다음 업무구절 개정시는 도지사의 성의를 받습니다. 다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치밀하게. 그 다음에 공판장입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제지주회사, 자회사,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 다 있습니다. 공판장을 누가 되느냐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유통하고 나갈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판장 거래 관계자. 자, 공판장은 이런 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중도면인, 매매창관인, 산지유통인, 갱매사를 둘 수 있다. 공판장에는 중도면인을 두지 시장도면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판장에는 중도면인하고 개합이 가능하지만 시장도면인하고 개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문제를 기출물을 보고 지금 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는 중도면인하고 공판장하고는 개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영도면시장입니다. 지자체 단체 농수산 공판장 외에 민간인이 개설합니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요. 자, 민영시장 개설자는 중도면인, 여기 있죠? 아까 나왔 중도면인, 산지유통인, 매매창가인, 갱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 도면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했죠. 쉽게 말해서 민영시장 개설자는 중도면하고 업무가 개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시장 도면하고는 개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응용이 됐죠? 자, 정리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민영도면시장 운영 개설자 금방 했고요. 중도면이 진행한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음자 유통주체 개설자 밑에 유통주체입니다. 상당 사인 개설자 하부조직을 구성해가지고 도매시장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시설구목 거래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중도면인을 둔다. 유통주체입니다. 세 사람이. 개설자 밑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중도면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조직 딱 제목이 나왔죠? 읽어보시고요. 다만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해수령에 따라서 수상하고 증가부로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도매시장 법인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부로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생선, 연건, 연장, 조개, 갑갑, 해조, 젓갈, 해조류 8가지 둡니다. 그리고 해설자는 안전성 점검도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로를 수거합니다. 초대행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부로는 거래금액은 수수료 같은 것은 위탁수수료는 60입니다. 전산은 전산할 때는 30으로 줄어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0입니다. 1,000분의 40. 시장 도면에 출하자가 매수인을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최고 가격 2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정산 수수료는 정률은 1층분의 1 건별, 정액은 월에 70만원, 전산 경매는 감면합니다. 절반. 그리고 가진금은 도매시장 법인 등은 1억원, 중도매니는 1천만원 이하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 1억원, 시장 도매니인 1억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매니만 1천만원 이하 부과 가진금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다만 1억원 이하라도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 도매인이라고는 다르더라고요. 가진금의 그 한계가 다르더라고요. 구간이 다르더라고요. 자, 도매시장 법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받은 것을 보는 공실조합 법인은 해수부령에 따라서 첨가로와 도매시장 법인에는 수산부를 반드시 둔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 10년입니다. 업무는 위탁받아 상장 도매하거나 매수 도매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도매시장 법인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간에 도매한다는 겁니다. 상장된 것은 위탁받아 상장 도매하는 거고 비상장은 매수해가지고 도매한다는 겁니다. 중개해버리죠. 도매 중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 법인의 주주나이면은 해당 법인 업무와 개합되는 도매업 중매업 못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탁 판매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상장되어 있는 거, 출하 위탁받은 것만 하는 게 원칙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읽어보시고요. 양 많습니다. 이게 유통가격 안정법 다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의 특례입니다. 34조입니다. 도매시장 결제자는 입판에 현정이 많아, 아까 했죠. 현정이 많아 정상적 거래 어려운 경우 해수부령이나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는 중도매인 몇몇 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 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는 좀 하죠.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몇몇 참가인 삼지유통인 경매사를 두어 직접 하더는 시장 도매인을 두가지고 간접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럴 때 거래 이외에는 상장 거래 외에는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자기 집 식구 말고도 거래가 가능하고, 시장 도매인은 지 말고도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한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의 특례입니다. 형 이해 갔습니까? 지금 아까지는 한계가 몰라도 이게 있잖아요.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뭐 산지 유통인, 경매사를 두가지고 직접 운영한답니다. 하나, 1번. 2번은 시장 도매인을 두가지고 간접 유통합니다. 간접 운영한답니다. 도시장 도매인. 이 구정이 있었습니다. 법이.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거래 특례는,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은 이 중도매인 말고 이 사람 말고도 이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도매시장한테도 판매할 수 있고, 시장 도매인도 얘 개합을 못하는데도 개합이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도매인은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 법인한테도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래 특례라는 겁니다. 원래는 얘는 얘는 지금 저끼리니까 1번하고 같죠.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를 두가 직접 운영할 때는 개합이 가능하죠. 또는 얘 두 개를 개합 못하잖아.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도매인을 둘 때는 간접 운영할 때는 개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거래 특례는 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제한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데 봅니다. 원래 원칙이 이건데 영업 제한도 들어가겠죠. 그래, 그리고 겸용 사업도 제한됩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영업 제한인데 보면은 겸용 사업의 제한이 있잖아요. 넘기면은 298페이지. 요게 오래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도매시장 결제하는 법 3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는 겸용 사업의 수탁 매수한 농수산물까지 그 유번하에 판매함으로써 겸용 사업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겼어요. 이럴 때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의 약화를 우려되는 경우에 78 시장관리 운영의 심의를 거쳐 이제 놓았죠.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차 보안명령, 2차 1개월 금지, 보안 1개월, 6개월, 1년 금지.
갱년사업에 제한한 경우는 위반의 차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이것까지. 요거는 좀 놀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탁의 거부입니다. 이것도 봐두시고요. 자, 이래 되면은 그 산지 유통인 같은 데서 등록하고 나면은 줄까입니까? 상장할까? 출하시킬까? 이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통명령 위반했습니다. 출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검사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니 안 받아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국가에서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갱년시장 법인의 갱년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의 그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의 하고 있는데 계주사가 막 자기 하부 조직에 도매시장 법인이 개기고 있잖아요. 업무에 안 맡고 있으면은 갱년도 가능하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너 하지만 다른 사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론을 급히 나와서 그렇죠. 개설자 밑에 있잖아요. 개설자 밑에 3명 있죠. 도매시장 법인. 좀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지만 시장 도매인, 그 다음에 3번 중도매인이 됐잖아요. 근데 핵심은 도매시장 법인이 유통주체 중에서 핵심인가 봐요. 그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자, 그게입니다. 얘가 개설자한테 말을 안 들으면 내도 겸용이라든지 대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웃시켜버린다는 거. 대행. 그리고 도매시장 업무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대행도 시키고 업무도 가름합니다. 그만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공공출자법인의 업무로 가름할 수 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겸용, 자, 겸용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죠? 그만큼 되어 있는데 얘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중도매매입니다. 중도매매는 원칙상 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장된 매수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결제사가 허가, 상장은 지정입니다. 원래 상장된 업무를 지정받고 매수하여 도매 중개합니다. 근데 허가를 받을 때는 비상장은 개설사한테 허가를 받고 매매 중개하겠죠. 비상장 됐으니까 수매도 하겠죠. 매수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비상장을 사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장된 걸 매수와 중개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매수, 위탁, 도매, 매매, 중개를 비상장은 다 합니다. 그게 중도매매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도매매는 원래 지정을 받고 상장된 거 자기가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매수를 하죠. 매수해가지고 판매하는 어떤 도매 중개를 합니다. 이거하고 비상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자기 도매시장으로 가져가지고 중도매매니 중개 도매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분산까지 다 하는 게 이 사람인데 저번에 기출은 뭡니까? 비상장 허가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지고 분산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수회가 분산할 수 있는 건 시장 도매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현장 가서 매수도 해가지고 도매까지 하니까 매수 분배까지 다 들어갑니다. 둘 다 할 수 있지만 중도매매는 비상장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장된 농산물은 매수도 할 수 있잖아. 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얘는 자기 집안에 들어온 걸 매수해가지고 소유권 받아가 하는 거하고 얘는 비상 허가 받아서 밖에 나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일을 만드는 거하고 다르죠. 완전 상은 다르다는 거죠. 용어는 같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하는 게 있고 밖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장이잖아요. 중도매는 비상장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도매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 정도 봐가지고 수탁 판매의 원칙입니다. 상장의 원칙이지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시장 도매니입니다. 이 사람 두 개 다입니다. 이제 그 시장 도매니는 보세요. 여기서 유효기간 있잖아요.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 도매인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입니다. 논리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도매는 수집과 분산을 느껴나는 기능이고 도매시장, 민주도매시장 개설 지정을 부류별로 받습니다. 5년 이상 10년 이하 유효기간을 지정받고 금고 이상에 받는다 이러죠. 매수, 위탁, 도매 다 합니다. 근데 둘 다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매인은 유효기간이 둘 다 있습니다. 형님 이해가죠? 둘 다 있어야 이 논리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도매시장 법인이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시장 도매인도 5년에서 10년이죠. 그래서 경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맞는 겁니다. 중도매인은 아까 지정한다 했죠.
시장 도면은 개설자가 지정하는 거고, 중도면은 개설자가 지정하는데, 개설자가 지정하는 거 맞는데, 이도. 근데 이제 시장 도매 시장 법인은 법인이고 시장 도매는 개인이고 그랬잖아. 네. 개인하고 법인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저도 이거는 좀 도박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법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되겠지만 법인도 되거든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좀 더 넘어가시면 나중에 좀 더 보고요. 일단 시간상 빨리 빼면서 보겠습니다. 개설자가 통보한다. 나중에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은 개설자가 지금 허가하고 지정은 다 하긴 다 하거든요. 중도면에도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면을 지정하고 허가하는 게 아니고 개설자가 다 해요. 시장 도면도 마찬가지. 개설자가 지금 지정하거든요. 그 부류별로 지정합니다. 얘는 개설자가 내인이 사인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첨가하면 첨가, 수산하면 수산별로 지정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시장 도면하고 도매시장 법인만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주고. 그럼 보류별로 되면 보류 외에는 뭐 하나? 못하는 거죠. 왜냐면 권리를 주는 거잖아.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경매사는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2인 이상 임명 후 개설자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게 옛날에 15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매 참가인 신고입니다. 매매 참가인은 안에 도매시장 안에 들어가갖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한 상장된 겁니다. 비상장 안 들어갑니다. 왜? 결국은 나중에 그 매매 참가인은 상장된 것만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가지고 다른 데 넘기겠죠. 산지 유통인입니다. 개설자에 등록하고 수집 출하합니다. 그리고 수집 출하 외에는 못합니다. 개설자에 등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의 303페이지입니다. 유통인의 등록입니다. 연속이 돼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는 부류별로입니다. 등록합니다. 다만 외적으로 등록 안 해도 되는 게 1, 2, 3, 4, 5입니다. 이건 올해 예상이 됩니다. 등록 외에. 자,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것. 단체니까 구성원이니까 단체가 핵심이죠. 도매시장 법인이 매수하여 상장하는 것.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이 외적으로 매수하여 상장하는 것. 중도면인이 비상장 허가를 받아가 하는 경우. 시장 도면이 예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해수부로 정하는 것. 자, 이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법을 이렇게 몇 점 아니고 한번 정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는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등록 외에 등록 안 해도 팔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출하자 신고입니다. 개설자에게 출하자는 신고합니다. 출하자는 신고합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 산지 유통인이 있었죠. 아까 전에. 옆에 산지 유통인은 등록을 하죠. 근데 이 출하자는 생산자죠, 생산자가 출하하는 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매 농산물 출하하는 자는 개설자 신고해가지고 하면은 경매 같은 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그걸 시장 깔 때가 있잖아요. 어기셨다. 아까 말대로 위탁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거 거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자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갑자기 나 물건 많은데 너 좀 사가지고 팔아줄래? 그러면은 안 해! 이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고요. 유사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유사도매시장이 비계통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지정을 합니다. 비계통이고 지정을 합니다. 그 구역에서 이거 보세요. 그 10번에 보면요. 4번. 그 구역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자를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다가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면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부 조직은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면은 경합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유사 도매시장, 비계통시장을, 전통시장을 지정합니다. 제가 전통시장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겠습니다. 비계통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산지입니다. 시도지사는 시구구 읍면동 지정까지 지정해서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해수부 장관, 수산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데 다 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계속 언급되는 면입니다. 자, 그 다음 어때요? 주산지 11번 밑에 3번입니다. 주산지는 다음 요건을 갖춘다.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 면적 등에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이게 저번에 기출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입니다.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입니다. 자, 홍수출하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수에서. 홍수출하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생산자나 산지 유통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율적 수급을 위해서 유통협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자조적으로 못할 정도면은 유통조절 명령을 해수부 장관이 농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통협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포동 제적원 3분의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협약이 성립됩니다. 제적 3분입니다. 10명이면 3분이니까 6명 7명 돼야 됩니다. 7명. 그 다음에 유통조절 명령은 생산자 등 대포의 수급조절과 같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그게 이제 10조 2항의 유통명령입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통명령 하지 않으면 아까 수탁을 안 받습니다. 자, 수산물 자조금 사업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산지 판매 제도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산지 농수산물 집화장 설치 운영 생산자 단체 공익법인은 인가를 받습니다. 농수산물 집화장 설치 운영은 생산자 단체 공익법인은 농수산물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유통체계 항력에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국가나 지자체단체는 협조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집판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공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승인이네요. 자,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집판장. 막 도와줘. 이거 켜보세요. 어우, 무서워라, 막. 자, 그 다음에요. 수탁 판매 원칙. 이때까지 수탁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방법입니다. 갱매 입찰, 정가, 수입 매약. 아까 저 갱매 입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최고 가격 영국식이지만 네덜란드식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입찰, 정가, 수입 매매약. 그리고 갱매 입찰의 방법이 33조에 있습니다.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합니다. 밑에 영국식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은 네덜란드식 같은 거는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갱매 입찰은 전자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식은 수수료 같은 것도 절반 깎입니다. 거수식 같은 거 합니다. 그래 전자 갱매 입찰에 의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거래 특례 아까 전에 도매시장 법인은 아까 전에요 33 구칙 33입니다. 34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면의 매매 참가인 외자에게 시장 도매는 도매시장 중도면에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입니다. 거래 특례 원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출하자의 대금 결제를 하면 됩니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하기 전에 저도 보고 강의 올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